현대자동차 보스스노자동차 2편 시작합니다. 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나요? 자유로움이 역시 67%, 54%. 눈치도 보인다. 눈치 보이는 것도 꽤 많네요. 많은데, 논문 같은 경우는 자유롭지 않다도 꽤 많습니다. 7%. 와. 그래요. 만약에 우리 매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를 쓰면은 어떤 사유로 이제 휴가를 쓰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그 외에는 다 쉬고 싶으면 쉬고 아니면 뭐 볼일 봐야 될 게 있으면 쉬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 하나 봤는데, 그 직장 그 휴가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네. 감히 팀장님이 여직원한테 왜 휴가를 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뭐 네일 아트도 하고 뭐 넷플릭스 술이나 또 정주행하면서 뭐 먹는다고 했더니 그런 거는 휴가 못 쓴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직원이 알겠습니다. 휴가 안 쓰겠습니다라고 돌아갔는데 조금 있다가 짐을 싸갖고 오더라고요. 퇴사하겠다고. 네, 그래서 큰일 납니다. 네, 휴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거나 휴가 사유를 물어봤을 때는 거의 퇴사할 각오로 네,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셔야겠죠. 자, 커리어 선장 만족도 81.9점 대 80.6점. 예. 직원을 위해 자기계발비를 지원해 주나요? 의외로 낮습니다. 두 회사 둘 다. 네,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46%, 43%. 네. 우리 박대님은 어떤 자기계발비를 원한다고요? 저는 IT 공부. IT 공부죠. 인강. 네, 맞네요. 전공이 약간 그런 거다 보니까 계속 이제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또 네. 계속 이제 IT 쪽 신기술 같은 것도 공부해보고 싶긴 해요. 그러면 뭐 프로그래밍 쪽인가요? 아니요, 정보 처리 기사 요즘 자격증을 한번 내년에 취득해볼까. 아,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요. 네. 근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실기 합격률이 17%대래요, 이번에. 예. 친구들이 좀 어려워졌다고 네, 하죠. NCS로 다 바뀌었대요. 그런 시험들이.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그 책이 제일 좋은데. 뭔가 그 전문성을 좀 더 키우고 싶어서 IT 쪽으로 그래서 아, 정보 처리 기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렵대요 주변에서 다. 그래요. 이 박대님도 이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취득을 또 계획을 하고 있군요.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오늘 생각했어요. 지금 출근하면서 너무 시간이 길어서. 진짜요? 네,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안 보고 뭐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잘 안 봐서 이 남는 시간을 좀 뭘 알차게 쓸까 하다가 이제 한번 기사를 한번 내년에 취득해볼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마치 영상을 오늘 촬영하니까 대답을 한 건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취득하고 싶다. 나쁘지 않죠. 네. 그 정보 처리 기사 말고는 또 어떤 자격증이 있을까요, 우리 멘토님? 개발자 기준으로 보면은 네, 링크 마스터나 리눅스 마스터, SQL이 SQLD, 거의 그렇게 세 개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CCNA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직원분들 찾으셔서 물어보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면 최소한 분기변이라도 계속해서 품위사를 올리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꼭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없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성과를 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 회사에 자기계발비가 좀 독립性좀 있었으면 좋겠다. 과감히 제안도 좀 하시고 이렇게 만드셔서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따르거나 본받을 만한 상사 혹은 동료가 있을까요? 네, 74%, 69%. 네, 사내 강사 혹은 이제 멘토이죠.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재직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자기가 이제 좀 닮고 싶어 하는데 동기가 있는데 조금 치해져서 뭘 물어볼 만 하면은 A까지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B, C를 벽을 치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박대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근데 이게 좀 비슷한 게 저희 네. 남편도 그래요. 제가 뭘 하나 물어보면은 그 다음은 네가 스스로 생각해. 네가 해결해야 된다고. 성인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막 스스로 뭔가를 다 해요. 막 캠핑 장비라든지 자동차가 뭐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저 혼자 다 알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방향성만 알려주고 해결책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보고 계속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런 만약에 상사가 동료가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아니 처음에는 되게 싫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이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겨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뭐 필요 없고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성장력이 이제 발판이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쁘고 그렇죠, 그렇죠. 되게 서운하고 그렇죠, 막 그렇죠, 그런 그렇죠. 감정이 되게 드는데 그렇죠. 그 감정이 들다 못해 이제는 아 그냥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하게 돼요. 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런 분이 또 있네요. 네. 저는 혼자 다 해요. 혼자 다. 예, 예. 우리 멘토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말씀하신 그 벽을 치는 그런 상사하고 동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멘토님 같은 경우는? 근데 상사가 그런다는 건가? 동기요. 동기가. 동기? 네. 동기하는데 열심히 한대요. 일 잘한대. 근데 A만 가르쳐주고 B씨는 안 가르쳐주고. 그건 이제 그 사람 성향이니까 뭐. 네. 저는 솔직히 그냥 그럴 것 같은. 저 사람 네네. 성향이구나. 네네.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질문하시는 그 질문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A를 지금 못 얻는, A만 얻고 BC를 못 얻는 거는, 네. 어떤 BC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속된 말로 계속 들이대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 BC를 얻어낼 수 있을 만한 그 질문자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A와 B와 C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본인의 그런 뭐랄까 적극성이라든지 그런 성향들을 좀 만들고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그 사람한테 좀 나름 먹혔나 봅니다.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트라이를 하고 시도를 하고 네, 또 뭐 동기와 함께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비즈니스적으로만 다가가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그렇게 벽을 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떤 그 마음이거든요. 네, 마음적으로 뭐 큰 게 아니고요. 정말 힘들어 보일 때 커피 한 잔 이렇게 다가가고 네, 커피 한 잔 들고 꼭 사는 김에 우리 땡땡님 것도 같이 했습니다. 라고 커피 한 잔 이렇게 건네주고 또 뭐 할 때 같이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마음 문이 열리면서 B와 C가 나오지 않게 된다.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헤드헌터이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도 또 많이 좀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하고 있는데 회사 내에서 따르거나 본받을 만한 상사가 혹은 동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 본인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요 다른 게 또 보일 겁니다. 예. 나의 성향이 보인다든지 그 사람의 성향이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였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신선한 도전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회사 근무 경력이 이직 시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네요. 78%, 11%. 네. 자, 업무를 성장하면서 수행한다고 느꼈나요? 69%인데 좀 충격적인 수치가 지금 보여집니다. 르노 같은 경우는 느꼈다보다는 느끼지 못했다가 55%입니다. 느끼지 못했다가. 와, 이거 어떻게 되나요? 두 분? 르노는 아까 현재보다 야근도 상대적으로 많고 네. 그리고 뭐 휴가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쓰고 그러니까 불만은 그런 게 좀 쌓여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불만이 쌓여서, 그래요. 그런 또 의견이 또 있군요. 굉장히 또
네, 인사이트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업무적인 것만 이제 수치를 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쌓여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예 성장을 못한다고 느끼는 거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멘토님께서도 하신 말씀 있으세요? 느끼지 못하다가 55%인데 네. 사원수가 아직도 유지되는 부분이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멘토님은 오늘 또 어느새 이렇게 약간의 뭐랄까 이 유머 코드로 이렇게 자리 잡을 듯한 네, 느낌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참 근데 진짜 한순간입니다. 기업들이 다 한순간이기 때문에 역시 이 수치를 우리 르노 코리아 자동차 임원진들이 다시 부렸다고 하시면은 한 번쯤 회의를 열어서 심각성을 느끼시고서 야 우리 회사 수치가 이래 지금 대외적으로 그렇게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서 한번 또 시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직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시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경영진 비전 만족도 81.5점 대 79.4점. 회사 경영진의 리더십의 스타일을 정의한다면 관계 중시형, 비전 제시형, 분석형, 지시형. 이 리더십 스타일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른 영상을 촬영을 할 때 한번 좀 관계 중시형이 어떤 형이고 비전 제시형이 어떤 형이고 분석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제가 사전적 의미와 그 다음에 인사이트적인 의미를 제가 HR 쪽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 멘토님 좀 메모를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회사 경영진 리더십 스타일 중요해졌습니다. 중요해졌고 얼마 전에 그 카카오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네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이거에 의해서 그렇죠? 네 어떤 그런 화재라든지 그런 이슈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그렇죠? 네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그런 매매를 하면서 경영진의 스타일을 알아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주가도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래서 화재가 났지 이래서 이런 어떤 불만들이 터져 나왔지 이래서 이런 대응들이 이루어졌지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경영진의 리더십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용이 안정적인 회사인가요? 네, 86%, 70%. 네, 르노가 조금 현대전차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사 앞으로 성장할까요? 네, 77%, 68%. 마지막으로 직원들 평균 근속 연수는 얼마 될까요? 마지막에 또 놀라운 수치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현대자동차가 10년 이상이 65%예요. 두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까지 했던 우리 두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수가 몇 년도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멘토님? 2에서 5년 안에 그렇죠. 예, 2에서 5년 대리 과장직급 그런 연수 가신 분들이 이때까지 기업 중에서 제일 많았었는데 현대자동차는 6년, 10년도 아니고요. 2년, 5년은 심지어 더 짧아요. 6년, 10년에 비해서. 10년 이상이 몇 %요? 65%입니다. 이런 기업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근데 노조가 너무 세가지고 네, 강성노조죠. 네, 좀 고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네, 고인물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뭐냐면 부모 세대에서 이제 자식 세대로도 많이 이쪽으로 취업을 한다면서요. 맞아요. 얘는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10년 이상이 65%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가 아닌가. 예. 근데 보세요. 같은 자동차 쪽이라고 하더라도 르노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5년이 역시나 제일 많아요. 다른 기업들과 같이. 근데 현대 자동차의 그 특유의 그 노조 분위기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이것도 가업 승계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부모 세대가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 세대가 또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하는 그런 풍토가 10년 이상의 65%라는 아주 놀라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든 기업들이 이 회사의 이 고용 군속연수 이 수치를 모델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어떤 그런 부정적인 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겠죠. 네, 하지만 현대자동차 10년 이상 65%라는 놀라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기업 비교 분석 영상 차 쪽이었습니다. 자동차. 네, 한창 이제 자율주행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고 지금 거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벤츠, 그 다음에 또 어떤 스포츠카. 네. 제가 이제 역삼에 근무를 하고 있다 보면은 역삼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은 앞에 얼마 전에 제가 벤틀리도 봤었고 네.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대 같은 경우는 거의 보거든요. 근데 참, 야, 진짜 여러 차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 그런 그 자동차 중에서 뭐 전기차, 지금 자율주행, 이것들이 지금 IT에 들어오고 있구나, IT 분야로 더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네,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대자동차와 르노코리아 자동차입니다. 우리 박대인님, 멘토님 두 분도 역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은 국민은행 vs 카카오뱅크입니다.